네, 서초아미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뚝섬역에서 건대입구역까지 윤호개인 행진을 젊은 청년들과 자유대학을 하는데 거기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스태프들이 가서 취재하고 와요. 그럼 그 다음날 영상을 보여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서초에 아미고까지 갈 뜻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우리 스태프들도 빨리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꼭 필요한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과 조건이 우리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괴물과 같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다윗의 처지거든요. 저는 결론도 골리앗을 거꾸로뜨린 다윗의 승리처럼 우리 자유파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진짜 작전을 잘 짜고 무기를 제대로 잘 써야 됩니다. 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돌판매로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동화 같은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돌멩이는 인류 역사 최초에 나타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손의 힘으로 그냥 던지면은 실제로 맞아도 죽지는 않아요. 뭐 상처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돌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돌팔매를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배가시켜서 파괴력을 높이는 건데 우리도 그 방식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이 자유파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원심력을 많이 얻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중도 확장입니다. 이 중도 확장을 최대한 해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도 확장, 이 원심력을 최대한 강화 높이려면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돌릴 때 돌팔매 이거를 제대로 쥐고 있지 못하면 돌리다가 놓친다고요. 진짜 제가 어릴 때 동네 패싸움 할 때도 이게 해봤어요. 근데 이 어린애가 힘이 약하니까 돌리기는 돌리는데 던지다 그러면 방향이 막 이리저리 가고 놓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돌려야 비로소 이 중도 확장이라는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이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이 광화문과 윤어겐인 거예요. 이 자유파가 지금 뭘로 뭉쳐 있냐? 윤어겐과 반 이재명으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어겐과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제대로 딱 잡고 돌려야 자유파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파는 아닌데 이재명은 아니잖아 하는 많은 이른바 무당층 중도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끌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돌리다가 놓치면은 싸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누가 좋겠냐? 대개 김문수나 나경원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대다수 자유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김문수나 나경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되려면 확실하게 이 윤어겐의 중심에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윤어겐의 중심에 서 있어야 비로소 여기에 힘이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세게 돌려서
반 이재명이라는 이 원심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1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치렀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중심은 이 콘크리트 지지층 35%였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먼저 구축을 해놓으니까, 근데 그걸 확실하게 구축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힘만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힘, 유경수 여사의 힘,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응축돼서 이게 박근혜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35%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마음껏 돌려서 중도를 최대한 확장해서 52%로 이겼잖아요. 50을 넘긴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이 잘 서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돌려도 이게 이탈하지 않았던 거예요, 궤도로. 그러면 지금 김문수든 나경원이든 12년 전에 박근혜처럼 확실하게 중심에 서 있냐? 우리가 사실 한 2, 3주 전에는 김문수가 확실하게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유우파가 모아줬거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빠져버리잖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나경원은 확실하게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김문수보다는 나경원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표이동이 생겨버리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김문수도 어쨌든 양은 안 차지만 다윗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나경원도 다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의 가능성을 가진 카드가 2명, 3명, 4명 많을수록 좋잖아요. 당 밖에도 황교안이 있고 자유한국당도 후보를 낼 건데 또 한동훈도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의 첫 번째 요건은 윤노계인의 중심에 서 있느냐예요. 탄핵 반대 투쟁의 중심에 서 있느냐예요.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백날 중도 확장한다고 돌려봤자 배도 이탈한 거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후보를 압축하자는 거예요. 지금 8명의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일단 김문수와 나경원이 다윗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이 두 사람을 일단 4강에는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4강에는. 그리고 나서 이 4강에 올라온 두 사람이 이제 경쟁하는 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느 한쪽으로 표를 모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김문수건 나경원이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이 사람이 한국수도 좋고 한교안도 좋고 자유파라면 다 함께 하자. 더 강한 중심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2단계 단일화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말로 박근혜의 35% 콘크리트 지지층 같은 확실한 우리 자유파의 중심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중도로 나가야 비로소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이 돌팔매로 이 권리학 괴물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자유파의 중심에 서는 것이 먼저다. 윤어게인을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자유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중심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하는 이 외연 확장에 나가야 된다. 중도라고 하는 걸 자꾸 이상하게도 설명하는데 간단해요. 이재명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다 중도야. 그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면 우리가 이겨요. 보세요. 3년 전에 윤석열 이재명 대결에서 이재명이가 47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이재명이가 보여준 그 수많은 폐악질과 파멸적인 행동들 때문에 비호감도 이게 60이 넘잖아요. 비호감도를 가진 사람이 뭐하러 이재명을 찍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3년 전에는 47까지 얻었지만 지금 투표하면 40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건 이재명이가 얻은 것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2단계 단일화 다단계 로켓 추진체를 발사해서 최종적으로 자유우파의 단일 후보를 내고 이 단일 후보가 이재명이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24만 표 얻어가지고 이재명 불렀잖아요. 이재명이는 절대 3년 전에 40표를 못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48만 얻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고 이 중심을 확실하게 세운 사람이 제대로 쓰면 이 다윗같이 돌팔매진해서 괴물 같은 거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첫째, 우리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이길 수 있겠어? 이런 패배주의로부터 우선 벗어나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 한심스러운 게 저것들이 어차피 질 선거 끝난 다음에 당권이나 어떻게 좀 해보자 이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홍준표가 했던 짓이에요. 홍준표가 그때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대선에서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 당권은 자기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고 실제로 그 계산대로 됐어요.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그래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2달 만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후에 선거 전부 다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이 탄핵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52%, 48%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 변화된 상황을 전혀 모르고 8년 전에 졌는데 그때 지더라도 대선 후보 나가니까 당권은 나한테 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차피 지는 선거지만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당권이 어디 가냐. 싼 거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럼 결국 내가 다시 당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정치 쭉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자 어차피 뭐 선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에 당대표 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뭐 그 다음에 국무이라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들 우르르 몰려서 어디 갑니까? 홍준표 캠프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정말 이 아주 천박한 개파 정치, 자기 정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믿고는 우리 대선 못 치러요. 대선 후에도 아주 암담해.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김문수, 나경원, 김문수 둘 중에 한 사람을 무조건 후보로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대선에서 지면 내 대선 되면 졌지만 당권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문수는 귀찮아서라도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 후보가 되고 나면 한독수도 좋고 한교안도 좋고 단일화 하겠다라고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김문수는 공개적으로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경원도 오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홍준표 이하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순간 단일화는 물 건너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김문수로 표를 모아줘야 돼요. 둘 중에 누가 좋냐? 그건 여러분들 취향에 여러분들 선택에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 어쨌든 4명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4명 중에 나중에 2명을 뽑을 때 그때 한쪽으로 확실하게 표를 모아서 과반해가지고 1차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도 없는 대선에서 바깥에 있는 한독순이, 황교안이니, 자유통일당이니 해서 다시 2단계 단일화를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쉬운 길은 아닌데 당구 보면 난구라 그래. 무지무지 어려운데 딱 그 길 하나밖에 없을 때는 맞춰요. 근데 쉬운 공 1, 2쳐도 되고 저리 쳐도 되고 1, 2쳐도 되는 거는 너무나 쉽게 눈 감고 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프로들이 실수해요. 길이 많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딱 요 길밖에 없어.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가 진다고. 그러니까 딱 요 길밖에 없을 때 이 외통수에 걸렸을 때 오히려 살아날 수 있어요. 요 길 대로만 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과 김문수 두 사람한테 표를 모아주되 둘 중에 누구냐?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해도 돼요. 일단 4강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김문수, 나경원 둘이 불러다가 토론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중에 한쪽으로 더 확실하게 중심이 서 있고 확실하게 이길 사람, 이 사람으로 세워놓고 2단계 단일화를 준비해 갑니다. 우리 아미고 동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실질적으로 주인 역할을 해주셔야 돼. 지금 당의 주인이 없잖아요. 자유파 국민들도 지금 너무 많은 패배와 오랜 투쟁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거든.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미고 동지 여러분들만은 저하고 굳게 손잡고 2달만 더 고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놓고 쉬어야지. 이겨놓고. 예, 오늘 여러분들 그 각오를 다시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